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안대희 위원장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검찰의 거센 반발을 통해 바라본 검찰만 반대하는 검찰개혁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련 뉴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얼마 전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직 대검 중수부장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작심한 듯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의 최근 검찰개혁 방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의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낭비적, 비합리적 제도라는 겁니다. 최 부장은 이어 이는 검찰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며 안 위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특별감찰관제란 일종의 독립수사기구로서 수사 전 단계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조사, 고발하는 제도입니다. 최 부장의 발언이 사실상 검찰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의 서막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 검찰의 차관급 55명 납득 안 돼. 발언 때문이었나?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18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앞선 뉴스에서 소개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안대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했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반발하는가를 갖다가 얘기하는데요. 검찰이 이처럼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 중수부장이 얘기했듯 대검 중수부의 무력화 가능성 때문이다. 안 위원장 보관대로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실세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이 서로 연계된다면 검찰 수사권의 상징이라는 중수부가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그러나 검찰이 야당 중수부 폐지 공약보다 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는 안 위원장이 최근 검찰의 차관급인 검사장이 55명이나 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검찰 수뇌부 축소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이 깔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재경 중수부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외적으로는 안대희 위원장이 대검 중수부 무력화 가능성이 있는 이제 특별감찰제와 상설특검을 갖다가 만든다는 이유지만은 사실 그 실질적인 이유는 지금 검찰의 차관급이 55명인데 이렇게 차관급이 55명이나 되는 걸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 차관급을 갖다가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들려는 것에 대해 분노해서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검찰이 강하게 나온 내막이 검찰의 차관급 인사를 갖다가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것 때문이라고 짐작하는 이유는 사실 안대희 위원장이 얘기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는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중수부 폐지와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에 비하면 오히려 반쪽짜리에 불과한 개혁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을 얘기했을 때 더 큰 반발이 나왔어야 당연한 건데 그때는 반발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의 반쪽에 불과한 검찰개혁안 얘기에 이렇게 크게 반발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안대희 위원장이 검찰 차관급 인사를 갖다가 줄이겠다는 얘기에 아주 크게 신경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차관급의 고위 간부직을 갖다 줄이는 것은 당장 자기들 밥그릇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안대희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vs 최재경 쇼킹 검찰 문 닫으라는 얘기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18일자 기사인데요.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은 대검 중수부장과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정치인의 논리로 검찰을 재단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일부 검사도 결국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같은 제2의 검찰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냐며 흥분했다. 2003년 국민의 중수부장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검사상을 확립했던 안 위원장이기에 검사들의 서운함은 더 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안대희 위원장이 검찰 중수부장 출신이고 또 검사들이 많이 존경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발행과는 달리 이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거기다가 검찰 고위 간부도 축소시키자 그러고 여러 가지 이런 발언들이 은근히 새누리당에 들어간 안대희 위원장을 갖다 기대했던 검사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안대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최재경 중수부장이 반발한 걸 소개하는데요. 평소 신중한 성품으로 유명한 최 검사장은 존경하는 선배의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쇼킹하다. 결국 검찰이 문 닫으라는 얘기인데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존경하는 선배에게 너무 쇼킹한 말을 했다고 이제 화를 낸 건데요. 그 앞선 조선일보의 기사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최재겸 중수부장이 말로는 이제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에 대한 반발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내는 검찰 내 차관급 인사를 갖다가 축소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거기에 분노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발언을 한 게 존경하는 선배님 다 좋은데 차관급 인사를 갖다가 줄이겠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중수부를 갖다가 나갔으니까 상관없겠지만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은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후배들 밥그릇도 좀 챙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가능한 것 같네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에 관한 소상한 내용보다는 일단 검찰 내부의 분위기와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 위원장과 그 후배인 지금 현재 중수부장인 최재경 중수부장의 대립구도를 갖다가 부각시켜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두 인물의 대립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기사는 결국 사건의 본질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끔 만드는데요. 공정한 보도 같으면서도 인물의 대립을 갖다 부각시켜서 검찰 개혁의 내용을 갖다가 축소시킨 꼴의 기사인 것이죠. 사실 이 정도 논점 이탈 같은 경우는 크게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사죠. 안철수 후보님을 갖다가 공격했던 말도 안 되는 기사들에 비하면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한 기사는 아니니까요. 이 정도는 조중동 입장에서는 그냥 애교죠, 애교.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검찰권이 차관급 숫자에서 나오나? 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이 기사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앙일보가 지금 차관급 숫자에 연연하는 검찰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총장이 장관급인 가운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은 54명에 이른다. 특히 행정부의 전체 차관급 공무원 105명 중 절반 이상이 검찰에 있는 현실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행정부에 있는 전체 공무원 중 차관급 공무원이 총 105명인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인 54명이 검찰에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조라고 중앙일보가 지금의 현재 검찰 구조를 갖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기관의 건의는 간부들의 직급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정한 건의는 그 기관이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검찰이 위기인 까닭은 주요 사건 수사가 정치적 고려에 좌우된다는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간부들에 대한 지나친 직급 예우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검찰은 외부로부터의 개혁 움직임에 반발하기보다 왜 여야 구분 없이 검찰 조직을 개혁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지 되짚어보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평소에 검찰을 갖다가 매우 감싸던 중앙일보답지 않게 신랄하게 검찰을 비판한 기사인데요. 제가 조중동에게는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기사를 보지만은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전혀 비판할 건덕지가 없는 좋은 기사입니다. 지금 최재경 중수부장이 이렇게 큰 반발을 한 원인이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차관급 인사를 갖다가 축소한다는 것에 따른 반발이란 걸 갖다가 정확히 짚어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검찰의 차관급 인사가 얼마나 비대하게 많은지를 갖다가 행정부 전체 공무원의 그 차관급 공무원 숫자와 비교하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설명까지 해줬죠. 그러면서 검찰이 이렇게 외부의 개혁을 갖다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왜 자신들이 개혁 대상이 됐는지를 갖다가 먼저 깨닫고 반성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정말 좋은 기사입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를 쓴 중앙일보에게 좀 섭섭하겠네요. 삼성 특검 때 검찰이 정말 두 발 벗고 나서서 삼성을 구해줬는데 배신을 때린 격이니까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일보의 기사인데요. 검찰개혁의 올바른 좌표는 독립과 중립의 내실화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18일자 기사인데요. 박근혜 후보의 상설특검은 1999년 이래 13년 총 11회에 걸친 개별특검이 실패의 누적으로 기운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다.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약 내지 언급은 1996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시도 이래 고정 레파토리다. 개혁검찰이 대명사로 비유되었지만 그 폐해는 상설특검을 능가할 것이다. 반면 성기능은 검증된 바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딱 이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상설특검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검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특검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상설특검도 해봤자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특검이 계속 실패했던 것은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장이 뽑은 특별검사를 갖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내곡동 특검을 갖다가 새로 추천하면서 특검의 모습이 전혀 바뀌고 있는데요. 문화일보의 특검은 모두 실패한다는 이런 얘기는 이번 내곡동 특검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잘 살펴본 다음에 다시 판단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주장한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갖다가 폐해가 정말 엄청날 것이고 반면 성기능은 검증된 바가 없다고 얘기한 건 정말 잘못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아직 우리나라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상설특검을 능가할 것이란 건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상설특검과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전혀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 전혀 다른 걸 갖다가 동일화시켜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상설특검보다 더 큰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포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반면 성기능이 검증된 바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아직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기능이 검증된 바가 없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걸 갖다가 전혀 당연하지 않은 척하면서 단점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좀 기사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문화일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을 검찰답게 하기 위해 독립과 중립자표를 내실화하고 안팎, 특히 민간 통제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검찰 탈권화는 개혁이 아니라 개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검찰을 검찰답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다가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다가 내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탈권화는 개혁이 아니라 개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검찰의 탈권화, 검찰의 권위를 갖다가 벗기는 게 개혁이 아니라 개학이란 뜻인데요. 검찰이 지금 너무 오만방자하고 권위주의적인 게 지금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걸 갖다가 개혁하는 게 오히려 악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검찰 편에서 쓴 사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사에서는 왜 새누리당마저 검찰을 갖다가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오로지 검찰 개혁은 하는 게 잘못된 것이고 그냥 검찰의 내실을 갖다 다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딱 봐도 문화일보가 왜 조중동과 같은 반열에 끼지는 못하는가를 갖다가 알 수 있는데요. 조중동은 그래도 국민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이 NLL 녹취록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도 오히려 정문원 의원이 말이 거짓인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검찰에게 왜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됐는가를 생각하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비판적인 시각일 때는 조중동은 대세를 따라가죠. 그런데 문화일보는 눈치가 없어서 그런지 대세를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신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알아보기가 조중동보다는 덜 헷갈리니까 좋긴 하겠죠. 색깔이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저런 문화일보만 읽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참 끔찍하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메이저인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검찰개혁, 청렴국가에서 배우자라는 제목의 실론입니다. 10월 21일자 기사인데요. 기소독점주의는 금과 옥조가 아니다.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제도와 기소제도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용이 가능하다. 어느 한 가지가 절대선이 될 수 없다. 검찰은 상설특검이나 공수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세계 유례 없는 제도 운운하지만 투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기소독점권이거든요. 이 기소독점권 때문에 검찰 내부에 썩어빠진 부패를 전혀 자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PD수첩이 보도에서 화제가 됐던 스폰서 검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스폰서 검찰이란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뇌물수수와 성상납을 받은 것이었으니까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뇌물수수 및 성상납 검찰이죠. 이 뇌물수수 및 성상납 검찰 사건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뇌물을 받고 성상납을 받는 게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관행이다 보니까는 PD수첩의 보도에 의해서 들킨 검사들을 갖다가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봐주는 거죠. 관행이기 때문에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자기들 말고는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기소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봐주기식으로 넘긴 겁니다. 이래놓고 검찰은 계속 기소 독점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기소 독점권을 갖다가 없애는 게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 얘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지를 갖다가 이 기사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데요. 스웨덴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국적 검찰 조직이 있다. 일반 사건은 이들이 대체로 담당한다. 그런데 스웨덴에는 우리에겐 생소한 몇 개의 특별검찰이 존재한다. 우선 가장 강력한 특별검찰은 국회가 만든 옴부즈만이다. 이 옴부즈만은 우리나라에서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국민권익위원회와는 그 위상이나 권력 수준이 사뭇 다르다. 이 기구의 기본적 임무는 공직자에 대한 사정감시다.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면 대개는 징계로 끝나지만 그 행위가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구는 직접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 특별검사로 돌변한다. 정부 내에는 두 개의 특별검사가 있다. 하나는 300년 전통의 감찰관이다. 이 감찰관은 정부 내부의 옴부즈만인데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역할도 한다. 다른 하나는 1980년대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경제사범특별검찰청이다. 이곳에서는 경찰관과 파견검사들이 힘을 합해 특정 경제사범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 이처럼 스웨덴에서는 우리와 같은 검찰도 존재하지만 몇 개의 특별검찰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상호 견제하며 수사 및 기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이 제도적 측면에서 스웨덴을 청렴하게 만드는 이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로지 검찰 하나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4개의 기구가 기소권을 갖다가 서로 나눠 가지면서 상호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은 서로의 영역을 갖다가 확실하게 지키면서 상호 견제를 한다면 내부 구조를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이죠. 스웨덴이 세계 최고의 청렴도를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내부에서 상호 견제를 이뤄서 자정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스웨덴에 있는데 이러한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자고 얘기할 때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면서 항상 반대를 해온 것입니다. 그냥 밥그릇을 놓기 싫었던 것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요. 전현직 대검 중수부장 검찰개혁 놓고 신경전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17일자 기사인데요. 검찰이 그동안 누적된 중수부의 과오에 대해선 충분한 언급 없이 정치권 탓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검사장은 검찰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핵심 주장은 중수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방안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양경숙 씨 공천비리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났듯 중수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온 만큼 조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이제 양경숙 씨 사건을 갖다 예를 들었는데요. 이 양경숙 씨 사건이 뭐냐면요. 대검 중수부에서 8월 27일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때 수사 대상은 민주당 공천 헌금 관련이라면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갖다가 저질러가면서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수사의 목표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임을 갖다가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표적임을 갖다가 당당하게 밝힌 표적 수사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야 민주당에서 공천 비리가 있었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똑같네 라고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까지 해가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했던 수사 결과가 지난달 14일에 발표됐는데요. 그 수사 결과에서는 공천원금 비리는 온데간데였고 그냥 양경숙 씨가 사기를 쳤다는 양경숙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있지도 않은 민주당 공천원금 뇌물수수 사건이라고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조용히 그거 알고 보니까 양경숙 씨란 사람이 그냥 사기친 거야 라고 하고 사건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로 대대적으로 떠들었으면 사람들이 정말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뭐야 민주당 썩어 빠졌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뒤늦게 검찰이 그거 다 뻥이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게 죄고 피의사실 공표죄가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는 자신들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갖다가 마구 저질러 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치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지르면은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검찰 자신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를 안 하는 것이죠. 이 검찰의 이 비열한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도 사과하셨고요. 그리고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도 정말 많은 피해를 받았었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검찰의 이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렇게 검찰이 파렴치하게 피의사실 공표죄를 갖다가 그냥 관행처럼 저지르는 게 검찰이 얼마나 썩었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한겨레에서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양경숙 씨 사건을 갖다가 이제 얘기로 들면서 검찰 리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왔으면서 왜 자신들에 대한 개혁을 갖다가 거부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좀 좋은 기사는 아닌데요. 왜냐하면요, 그 동아일보처럼 한겨레가 전현직 대검 중수부장이 격돌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뒷부분에 가서는 뭐 검찰 개혁에 관한 내용도 좀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 기사 제목 자체가 그냥 전 중수부장인 안대희 위원장과 현 중수부장인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갖다가 포커스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검찰 개혁 자체보다도 그냥 전현직 두 대검 중수부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게 초점이 잡혀버리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검찰이 반발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안대희 위원장이 차관급 인사를 갖다가 줄여야 한다고 얘기한 발언 때문이라는 것 갖다 아예 캐치조차 못했습니다. 그냥 최재경 중수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걸 갖다가 그대로 옮겨온 정도죠. 이렇게 사건의 표면만 그냥 살짝 훑은 기사를 갖다가 한겨레가 썼는데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매우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건 좋지만 최재경 중수부장이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그 이면의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사 제목도 검찰개혁 자체가 아닌 그냥 전현직 중수부장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서 검찰개혁 자체의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런 보다 좀 근본적인 내용을 갖다 제대로 훑지 못한 그런 좀 안타까운 기사네요. 한겨레 신문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제대로 된 기사를 좀 다시 한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원래 보수 마이너를 봐야 되는데요. 근데 보수 마이너랑 진보 마이너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기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마이너나 진보 마이너가 아닌 그냥 마이너, 전문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갖다가 오늘은 특별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률신문의 기사인데요. 일반 사람은 잘 접하지 못하고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보는 그런 신문이죠. 안대희 검찰개혁 방안의 법조계 술렁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17일자 기사인데요. 안대희 위원장은 경찰은 차관급이 경찰청장 1명인데 검찰은 55명이나 된다며 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쇼라는 반응과 평생 검사 제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조계 전문 신문인 법률신문에서도 검찰이 이렇게 안대희 위원장의 발언에 반발하는 이유가 상설특검제도나 특별감찰관제 때문이 아니라 차관급 인사를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건 이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갖다 소상히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동기가 검사장이나 총장이 오르면 승진하지 못한 동기들이 옷을 벗는 검찰 관행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검사장 수를 줄이면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선배들이 검찰을 삽시간에 떠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부나 대검 등에서 큰 역할이 없는 검사장급 보직수를 줄이되 검찰 대선배로서 쌓은 경험을 일선 후배 검사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수사 분야 고위 간부 보직을 늘린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검찰과 국민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검찰의 차관급 인사를 갖다 줄이는 걸 반대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차관급 인사가 많은데 그 중에서 그 법무부나 대검 등에 있는 차관급 인사를 갖다가 줄이고 수사 쪽에서 일하는 수사 분야의 차관급 인사를 늘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관급 인사를 줄이자는 여론이 많은 걸 갖다가 어떻게든 불식시키기 위해서 별로 하는 일 없는 법무부나 대검에 있는 검사장을 줄이고 수사 분야의 검사장을 늘리자라는 얘기인데요.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발언입니다. 사실 사법부패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전관이유인데요. 전관이유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동기가 검사장이나 총장에 오르면 승진하지 못한 동기들이 옷을 벗는 관행이 있는 것 때문입니다. 동기가 검사장으로 승진했을 때 승진하지 못한 동기가 왜 옷을 벗어야 하나요? 이 관행부터 없어야죠. 사실 이 관행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는 것입니다. 일 잘하던 검사가 갑자기 동기가 승진하면서 나 이제 은퇴해야 돼 하면서 강제로 은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는
변호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변호사 일을 하는데 검사만 하다가 변호사를 하니까 당연히 일이 서툴죠.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봐준다고 이제 정관예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관예우에 폐해가 생긴 건데요. 부장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은퇴해서 변호사가 됐다고 법원에서 정관예우를 해서 사건 자체를 따지기보다 이 사람이 막 은퇴한 사람이니까는 이 사람이 맡은 사건이 이길 수 있게 판결을 내주자 하는 게 정관예우인데요. 이런 정관예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대부분 이렇게 정관예우 대상의 변호사를 사는 게 돈 많은 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정말 가장 큰 폐해를 만들어내는 게 이 관행인데, 그런데 이 차관급 인사를 줄이자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이 관행을 갖다가 당연한 관행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돼야 된다고 전제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는 것이죠. 반면 이제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검사의 발언을 갖다 소개하는데요. 반면 다른 부장검사는 검사장 수가 대폭 줄면 오히려 승진을 못해 받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어차피 동기 대부분이 승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차장검사로 있다가 일선 부장검사로 나가게 돼도 어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검사의 생명력이 더 길어져 평생 검사제가 정착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많은 동기들이 한꺼번에 검사장에 오르기 때문에 승진하지 못한 동기들이 모두 사직한 다음에 정관예우를 받으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검사장 수를 갖다가 대폭 줄이면 오히려 검사장이 되지 못한 동기들이 어차피 검사장 되는 애들은 한두 명인데 뭐 내가 검사장 못 됐다고 일을 그만둘 상황은 아니지 라고 해서 이제 검사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정관예우라는 관행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서 평생 검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생 검사제도가 정착돼야만 정관예우의 폐해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개혁적인 성향의 검사는 평생 검사제도를 정착시켜서 정관예우의 폐해를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의 차관급 인사를 갖다가 대폭 줄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법률신문 같은 경우는 검찰 내부에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검찰 내부에서 법원을 갖다가 물고 늘어지는 걸 갖다가 소개하는데요. 검찰 내부에서 법원은 검찰보다 훨씬 많은 차관급 판사들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속한 법무부는 행정부의 한 부처지만 사법부는 상권 분립의 한 축이다. 애초에 법무부의 부와 사법부의 부가 다르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관급이라는 말도 조직의 직급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사법부는 이미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통한 사실상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에 착수해 검찰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된 뉴스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사법 개선안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운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 법관의 인사제도는 일반 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각 부의 재판장을 맡게 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즉 고법부장은 사실상 선발제로 운영됩니다. 때문에 고법부장 승진에 탈락한 판사들은 법원을 떠나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소장판사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이 고법부장 제도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차관급인 고법부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부터 새로 임명하는 법관 모두를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에서 선발하는 대신 현행 승진제도는 없애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특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오가는 현행 판사 인사도 완전히 분리해 아예 처음부터 따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아셨겠지만은 결국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가 정관예우를 없애는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을 사법부 같은 경우는 이미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정관예우의 폐해가 있는 걸 알면서 전혀 개혁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보다 먼저 검찰을 갖다 최우선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지가 이 단적인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어차피 일반인들이 사법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는 사법부를 걸고 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법원 관계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갖다가 법률신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신문에선 마지막으로 검찰의 협박이 통했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한편 안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김주석 특보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논의한 후 공식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중수부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반발을 한 거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이야말로 검찰을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들인데요. 왜냐하면 검찰이 털면은 결국 먼지가 하나둘씩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들이 누구 하나를 표적 삼아서 수사하기 시작하면은 그 표적이 된 사람은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비리가 많은 쪽에서 그게 심한데요. 새누리당은 비리가 많다 보니까는 안대희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이 검찰을 개혁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수부장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서자 새누리당 내에서 야, 너 너무 세게 나갔어. 이러다가 검찰에서 우리 표적 삼으면 어떡해. 그렇게 세게 가지 마. 약하게 가, 약하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은근슬쩍 안대희 위원장의 발언을 갖다가 새누리당 전체의 발언이 아닌 개인의 발언이라고 의미를 축소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다가 한 발 뒤로 뺀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신문 같은 경우는 법조계 사람들이 보는 신문이다 보니까는 일반 일간지나 인터넷 신문보다 법조계에 관한 내용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법률신문의 기사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수 메이저와 진보 메이저 그리고 법률 전문지인 법률신문의 기사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친검찰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조중동마저도 검찰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로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상태입니다. 이건 마치 얼굴에 똥이 묻은 강아지에게 휴지를 주면서 너 얼굴에 똥 묻었다. 냄새나니까 닦아라 라고 말해주자 검찰이 자신은 똥밭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산 탓에 똥냄새가 나는지 몰라서 휴지를 준 사람에게 되려 화를 내면서 내 몸에서 무슨 똥냄새가 난다 그래? 라고 버럭 화를 내면서 휴지를 준 사람의 손을 갖다가 물어버린 형국인데요. 검찰은 똥개라서 자신들이 몸에서 풍기는 똥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중동마저도 똥냄새가 나니까 좀 닦으라고 말하는데도 스스로의 똥냄새를 맡지 못하는 검찰의 이런 모습은 검찰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민변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은 자존심이 매우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강제적인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게 된 이번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광고불매운동 증거가 이미 다 인터넷에 있으니 압수수색 같은 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검사들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민변 변호사님들의 예상과는 달리 회사와 집을 압수수색했을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인 제가 정말 압수수색도 당해보고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들이나 당하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당했죠. 그런데 이런 조치가 취해지자 민변 변호사님들이 또 말씀하셨는데요. 검찰이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 구속영장 신청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의 자존심을 믿으신 거죠. 모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증거가 이미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검사가 아주 자존심 상해한답니다. 소위 쪽팔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들이 함부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민변 변호사님들의 예상과 달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변 변호사님들께서는 또 불매운동 사건은 매우 특별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벌금형만 구형하고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구형이 판사의 판결과 크게 엇나가면 자존심 강한 검사들이 그러한 결과를 매우 치욕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제게 우발적인 살인범에게 내려지는 죄수의 형량보다 더 큰 징역 3년을 구형하더군요. 불매운동했다고 살인범보다 더 큰 징역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그렇게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제가 법원에게 받은 판결은 벌금 300만 원형이었습니다. 징역 3년과 벌금 300만 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벌금 300만 원 판결이 나온 뒤에 2심에서 검찰은 또 제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다시 벌금 300만 원형을 판결했죠. 자존심이 강하다던 검사들이 전혀 자존심이 강한 모습이 아니었죠.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민변 변호사님들께서 검사들이 자존심이 강하다고 했던 것은 참여정부 때까지만입니다. 참여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님에게까지 대들면서 용기를 보여줬지만 그랬던 검사들이 MB정부가 집권하자 권력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꼬리만 살랑살랑 흔드는 똥개로 변해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검찰을 견찰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검찰의 존재가 실제로도 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검찰을 비하하는 의미가 아닌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맹인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법입니다. 검찰은 바로 이러한 법의 길을 갖다가 안내하는 맹인견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면서 살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법의 길을 엇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의 길을 엇나가지 않게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맹인견인 검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맹인견이 아닌 그냥 똥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안전한 법의 길로 똑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는 욕심만 많아서 위험한 차도에 먹이가 떨어져 있으면 차도로 달려들어서 주인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놈이 다가와서 먹이를 주면 좋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먹이 먹기에만 바쁩니다. 그래서 결국 맹인인 주인은 소중한 가방을 도둑에게 도둑맞고 말죠. 뿐만 아니라 이 똥개는 먹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주인이 정해진 양의 밥만 주면 화를 내면서 오히려 주인을 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전 주인인 노무현 대통령님을 물어 죽이기까지 했죠. 지금의 검찰은 그냥 똥개도 아닌 주인을 물어 죽이는 미친 똥개입니다. 검찰이 오늘날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것은 기소 독점권의 폐해와 오만방자한 권위주의 때문입니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선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소권이 있는 독립된 기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오만방자한 권위주의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검찰은 지금 자신들이 국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검찰의 권위주의를 없애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심사제도를 만들고 비밀이 요구되는 몇몇 특수부서를 제외한 모든 검찰 부서의 내부 정보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검찰 내부에 비리가 생기면 국민들이 그 비리를 바로 알 수 있고 국민들이 그 비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면 검찰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자정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보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을 개혁해 나가기 위해선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닌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끝까지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부 언론의 농간에 휘말리지 말고 계속 검찰개혁의 정도를 살피면서 지지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기 위해선 똥통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검찰을 똥통에서 뺀 후 깨끗하게 씻겨야만 합니다. 지금은 근처에만 가도 똥냄새가 풀풀 풍겨서 얼굴이 절로 찌푸려지는 이 똥개가 몸을 깨끗이 씻고 정신을 차려서 대한민국을 법의 길로 훌륭하게 인도하는 맹인견으로 환골탈퇴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검찰의 썩을 대로 썩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흥분한 상태로 방송을 했는데요. 검찰을 똥개에 비유하기도 했지만 사실 검찰은 대한민국을 법의 길로 이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개혁을 통해서 정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